자, 복습 세 번째 시간이고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 지금 같이 선생님이랑 할 건데 여러분이 여기 1번부터 2, 3, 4 쭉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프린트물을 보거나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개념학습이 다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피동의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동이라는 것은 뭘 피동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문장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주체가 나오는데요. 이 주체가요. 즉 다른 주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라면 주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주어가 또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나 뭐죠? 행위를 뭐 하는 거죠? 중요한 거 당하는 것이야. 당하는 것. 그 문장에서 주어가 다른 무언가의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다, 행위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피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피동하고 다른 개념이 뭐죠, 얘들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자, 다시 문장에서 주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지? 이것은 바로 피동의 반대 개념이죠. 능동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피동은 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능동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고 여기서 사실 효과야, 효과. 그러면 우리가 피동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서는요. 자, 동작의 행위를, 즉 동작의 행위를 뭐한 사람? 행위를 당한 사람을 그리고 또 사물을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의 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자, 여기서는 굳이 아까는 동작 행위를 당한 사람이 중요하다면요. 이번에는 동작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몰라. 주체가 누군지 몰라. 즉 불분명하거나 그것이 누군지 밝힐 필요가 뭐 하는 거야? 없을 때. 그러니까 굳이 주체를 드러날 필요가 없을 때 피동을 사용하는 것이야. 자, 우리가 보통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용이나 상황이 좀 더 어떻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냐면 상황을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어떤 행위가 되어 있는지에 서술어에 중점을 맞춰지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나 상황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스나 기사문에서 이렇게 피동의 표현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지요. 자, 그러면 피동문의 형성 방법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동문을 형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능동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했어.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라는 거가 보니까 여기서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네, 사냥꾼이 주어예요. 네. 그러면 주어가 어떤 걸 봤을까요? 네, 잡았어요. 잡은 건 능동사, 즉 주어가 직접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동사인데 직접 행위가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가 능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능동사의 반대는 뭘까, 얘들아? 잡았다가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 네, 잡혔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얘는 주어의 행동이 되게끔 만드는 능동사고요. 잡혔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누군가의 생일을 당한 거니까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피동사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있잖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얘를 피동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피동문으로 바꿀 때는요.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는 목적어란 말이에요. 이제 토끼가 잡혀진 거잖아. 사냥꾼에 의해서요. 그치요? 그러면 이 토끼를 당한 토끼를 주어의 자리를 넣어주는 거야. 주어의 자리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자,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누구에게 잡힌 거야? 아이고, 사냥꾼에게. 멋져? 네, 잡혔다. 자,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잡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네, 원래 잡다라는 말에서요. 그죠?
자, 잡다라는 말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네, 잡혔다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 잡다라는 말에서 잡혔다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아, 잡다에서 뭐가 붙은 거냐면 네, 파생적 전미사 히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됐어. 잡히다 이런 말에서요. 지금 과거이잖아. 그쵸?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의 어미인 어시 붙은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잡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이 이중 피동이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 시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전미사 히가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능동사에서 전미사를 붙여서 만든 케이스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가 주어의 자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의 자리에 있는 게 어디로 가는 거죠? 네, 에게로 들어간 거 보니까 주어의 자리가 이렇게 부사어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다시 만들어 보세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능동문에서요. 피동문으로 바뀌면 당한 건 토끼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히었다. 다시 선생님도 넣어볼게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쥐가 토끼에게 잡히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더 볼게요, 얘들아. 자,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그냥 선생님 말로 해볼게요. 흰눈이 세상을 덮었다 했어요. 흰눈이 세상을 덮었다. 네, 흰눈이, 다시 한번 선생님 적어줄게요. 흰눈이 세상을 덮었다 했어요. 여기서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죠? 흰눈이죠. 네, 덮었어요. 얘는 피동문이 아니라 능동문이에요. 직접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당한 걸 세상으로 본다면 어떻게 가겠죠? 네, 세상이 흰눈에 덮였다. 세상이 흰눈에 덮였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다시 세상이 흰눈에 덮였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얘들아, 이 세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흰눈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에게를 붙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에게를 붙일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살아있는 명사에만 붙일 수 있어요. 유적 명사에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흰눈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흰눈에 덮였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4번부터 녹화를 다시 해볼게, 얘들아. 자, 능동문은 피동문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능동문이 다 피동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잠깐 예를 한번 들면 유리가 칭찬을 들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들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리가 누군가에게는 이제 칭찬을 들은 건데, 들은 건 유리가 직접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능동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들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피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칭찬을 들었으니까 칭찬이 일로 오는 거야. 칭찬이 유리에게, 자, 들었다가 들렸다 이렇게 바뀌겠어요. 들었다라는 능동문에 이게 니를 붙이고요. 어따는 과거 시제죠. 네. 리히기 중에서 이렇게 붙었어. 그럼 얘가 맞는 것 같으냐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냥 얼추 보면은 뭐 유리에게 들렸다고 했으니까요.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유리에게 들렸다라는 것은 유리가 당한 행위가 아니야. 그쵸? 당한 행위가 아니라요. 그냥 유리가 뭐 한 거야? 유리라는 애가 지나가다가요. 칭찬을 들은 거야. 자, 다시. 유리가 지나가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칭찬을 들은 경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지금 유리가 당한 거니? 아니잖아요. 칭찬이 당해야 되는 거잖아. 자, 다시. 유리가 칭찬을 들었다는 능동문에서 유리가 직접 들은 거 맞죠? 그러면 칭찬을 주어의 자리로 놓고 본다면 칭찬이 어떻게 되는 거야? 피동문으로 바뀌었으니까 유리에 의해서 칭찬이 당해야 되는 거야. 들리는 행위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칭찬이 여기서의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당한 겁니까? 칭찬이 유리에 의해서 듣는 걸 당한 거야?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유리의 경험일 뿐이야. 피동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방금 앞문장에서는 능동문 사용 가능해요. 유리가 들은 행위요. 하지만 얘를 피동문으로 바꾼다고 해서 칭찬이 이 들리는 행위를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유리의 경험이 되는 거죠. 피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능동문이요. 다 피동문으로 바뀌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5번. 피동과 사별 구별하기 보겠어요. 그리고 얘들아,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되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이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나 아니면 예문으로 따로 들으셨나 여러분이 꼭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칭찬이 당한 것이 아님. 여러분 이거를 꼭 구별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유리의 경험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동과 사동 구별하기인데요. 피동과 사별 구별하기 전에 피동문의 정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피동문은요, 형태에 따라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요? 파생적 피동과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이 있는데요. 파생은 말 그대로 명사 같은 경우 또는 동사의 어근에 전미사라는 게 붙는 거야, 얘들아. 전미사가 붙어서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통사적 피동은 용언의 어간에 용언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형용사와 동사죠. 예, 여기에 어간에 이렇게 붙는 거야. 어지다나 뭐뭐게 되다 이게 붙는 걸 통사적, 즉 문장의 형태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갔죠? 여러분이 이걸 조금 헷갈려 한다면요. 조금 더 간단하게요. 명사에 이렇게 붙는 경우 이렇게 전미사 이렇게 붙는 경우는 파생적 피동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고요.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에 붙는다. 그러면 통사적 피동에 가깝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사의 어근 부분에 붙어서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사의 어근인 거야, 얘들아. 형용사 아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동사 중에 능동사의 어근에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미사 이희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자, 볼게요. 아기가 어머니에게 안겼어요. 여기서 여기 문장에 주어가 있죠? 주어가요, 안겼다라고 했어요. 네, 당한 거 맞죠? 누구에 의해서요? 네, 어머니에서 이런 행위를 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사용이 된 거냐면, 원래 안겼다라는 말은요,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그치? 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어머니에게 안겼어. 자, 안겼다라는 말에서는 원래 안다라는 말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 얘들아? 안기다 이렇게 붙은 거죠. 전미사 뭐가 붙은 거야? 이렇게 기가 붙는 거야. 안다라는 용언의 어근 안에서, 그쵸? 이렇게 여기 어근이잖아, 용언의. 어근에서 리히기히 뭐가 붙은 거야? 이렇게 붙은 거야. 이해갔니? 그럼 선생님 왜 안겼다예요? 과거형이 얻다가 붙은 거다. 이중피동 아니고요. 과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된 거다.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한 체언, 또 문장에서의 체언이라는 건 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명사, 대명사, 수사. 여기에 전미사 뭐가 붙는 거야? 되라는 게 또 붙어요. 되도 일종의 전미사다잉. 자, 체언의 전미사는 이제 되가 붙는 건데, 자, 여기 뭐 되다도 있고요. 사실 되다, 뭐뭐가 받다. 아이고, 되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얘들아. 받다도 있고, 또 당하다도 있어. 자, 한번 볼까나잉? 자, 그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문 하나 만들어 줄게. 그는 선배에게 물건 구매를 강요받았다. 자, 강요라는 말은요, 동사 아니잖아. 그지? 명사야, 명사. 강요받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서 피동이 된 거냐? 강요라는 체언에 플러스, 자, 뭐가 붙는다고 했어요? 예, 받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했고, 당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고, 또 뭔가 되다 이런 말도 있다고 했지. 그래서 강요 플러스, 자, 받는다 하는 거와 이렇게 만난 거야. 알겠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다, 되다, 당하다 이렇게. 나는 놀림을 당하다. 나는 놀림을 친구에게 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받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엄마에 의해서 선생님이 되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통사적인 비동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언의 어간에 어지다가 만나고요. 어지다나 아지다가 만나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들이
제사 음식들이 아깝게 네, 버려졌다. 자, 제사 음식들이 아깝게 버려졌어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버려졌다라는 말 볼까? 얘는 버리다라는 그 용언의 어간에 어지다. 그다음에 과거형인 얻다 이렇게 만날 거거든요. 여기 어지다 사용이 된 겁니다. 제사들이 아깝게 버려졌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얘들아 누구에 의해서 버려졌다 이런 말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선생님 이거는 이 제사 음식이라는 주체가 버려진 것까지는 피동인 건 알겠는데요. 뭐 아까처럼요. 뭐 고양이에게 잡혔어요 라던가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구에게라는 그러니까 대상, 주체 그래서 또 다른 행위 그렇게 당하게 만드는 행위의 주체가 여기서 이제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생략이 될 수 있냐면은 엄마에 의해 제사 음식들이 아깝게 버려졌다. 이렇게 해도 문장은 피동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에 뭐뭐 하게 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 뭐뭐 하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하게 되죠. 그죠? 드러나게 돼요. 하게 돼요. 당하는 거 맞잖아요. 진실이 당하는 거 맞죠? 그런데 또 얘기는 그거야.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지는 없어. 그렇다고 선생님 이거는 아니 그 당하게 만드는 주체가 없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자들에 의해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라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너네들이 봐줘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문장의 주어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의 주어의 서술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서술어 부분에서 버려졌다라는 게 제사 음식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되는 거죠. 된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은 진실이 당하는 것인지 보세요. 그쵸? 당하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별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문장 내어서 볼게요. 파생적 피동문 보겠습니다. 자, 파생적 피동문에서 여러분이 요거 파생적 피동문 뭐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자, 다음 파생적 피동문인데 이게 사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약간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피동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잠깐 비교해 볼게요. 연이 전깃줄에 걸렸어. 지금 연이 걸렸잖아. 그죠? 걸리다라는 말에서 걸리다가 된 거고 이제 얻다 과거형과 만났어. 그러니까 여기 전미사 리가 만나서 피동으로 바뀐 형태고요. 걸어지다라는 것은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걸다라는 말에서 자 뭐가 사용이 된 거죠? 어지다가 하게 어지다라는 피동이 사용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둘 다 피동은 맞는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연이 전깃줄에 걸렸어. 그렇다는 얘기는 연이 방금 전까지는 전깃줄에 걸리지 않았는데 뭔가에 의해 여기서는 우리가 추측하건대 뭐 바람이나 아니면은 또는 뭐 누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이 연이 전깃줄에 걸릴 리는 없지만 뭐 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분명히 바람이나 사람이나 새에 의해서 걸리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피동의 표현이 맞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여기서는 누군가에 의해 걸리게 됐다라는 것보다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연이 그래요. 전깃줄에 이게 전깃줄이라면 맞을까? 이게 전봇대입니다. 연이 이렇게 전깃줄에 이미 뭐한 상태야? 그렇죠. 걸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약간 결과 같은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누구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해 걸렸다? 이게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걸린 그냥 상태, 결과를 얘기한다라고 봐. 자, 앞에 문장에서는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해서 걸리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피동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문장의 형태의 모습일지라도 걸리다와 걸어지다라는 표현에 따라 어떤 그 상황이 다르다. 그쵸? 자, 그 다음 어휘적 피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있잖아 얘들아 굳이 리히기를 붙이거나 어지다나 이런 거를 안 해도 이미 문장 단어 자체가 어휘적인 피동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당했다라는 말 당하다. 이미 당했다는 거는 당하다라는 말인데요. 얘 뭐예요? 이미 얘는 피동으로 존재하는 애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히기나 뭐뭐 하게 하다 이런 걸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얘는 태어날 때부터 피동이야. 역시 밝혀졌다라는 말도요. 원래 밝히다란 뭐뭐
뭐뭐해지다, 뭐뭐어지다 이렇게 만나 선생님 이거 미중 비동인가요? 뭐 이렇게도 하는 애 있는데요. 얘는 원래 처음부터 밝히다라는 말로 나온 애야. 그냥 여기서 과거형 졌다, 얻다 요게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중 피동도 아니고요. 원래 어휘 자체가 피동인 애야. 밝혀졌다, 당했다. 이해갔습니까? 봤다라는 말도 원래 태어날 때부터 피동으로 나온 애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좀 외워줘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똥침을 당했다. 그리고 그것이 범인님이 밝혀졌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선물을 받았다. 자, 다시. 나는 친구에게 똥침을 당했다. 그 친구가 범인님이 밝혀졌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미안해서 선물을 주고 나는 선물을 받다. 자, 당했다, 밝혀졌다, 받다. 이건 원래부터 어휘적 피동이라는 것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 건데요. 이렇게 볼게요. 피동인데 능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아까 앞에서는 능동인데 피동이 안 되는 거 있었단 말이야. 그쵸? 능동인데 피동이 안 되는 게 있었다면 아까 유리가 칭찬이 들었다라는 문장에서 능동이었지? 근데 걔가 피동으로 바꾸면 칭찬이 유리에게 들렸다 이런 문장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피동인데 거꾸로 또 능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걸까? 자, 구름이 거쳤다. 희가 붙었죠. 네. 그래서 구름이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옷이 못에 걸렸다. 옷이 걸리다, 리 붙어서 만든 거야. 그래서 피동이고요. 지연이가 구름을 걷었다. 아, 잠깐. 못에 걸렸다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거쳤는데 얘들아, 구름이 거친 것까지는 알겠어.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문장에서 뭐가 잘못된 거죠? 누군가에 의해 다른 주체가 등장을 해? 이 문장에서 없잖아. 그러면 이 문장 자체를 능동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쵸? 만약에 능동으로 바꾸게 된다면 지연이가 구름을 걷었다 이렇게 바꿔볼 수는 있겠어. 근데 이 문장 자체가 다른 주체가 있다 하더라도 지연이라는 아이가 이런 어떤 자연현상인 구름을 거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능동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야. 옷이 못에 걸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얘를 능동으로 바꿔버리면 못이 옷을 걸었다라는 문장으로 바꾸는데요. 못이 옷을 걸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피동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능동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야? 사람이 어떤 자연현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정물이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 무정물이라는 건 생명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역시 피동인데요. 그는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밀렸다. 그는 당했잖아요. 그쵸? 밀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능동으로 바꿔볼까요? 여당 후보가 선거에서 그를 밀었다. 자, 사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여당 후보는 지금 보니까 여당 후보가 있고 그는 아마 여당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인데 어떻게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를 이렇게 지지할 수, 진짜 미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피동에서는 말이 되지만 능동으로 바뀔 수 없는 경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선생님이랑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능동사의 피동점미사와 만나는 거예요. 능동사라는 것은 자, 능동을 만들어주는 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인데 여기에 리히기울을 붙어서 피동점미사 만들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덮다는 어떻게 되죠? 네, 덮이다. 보다는 보이다. 쌓다는 쌓이다. 꽂다는 꽂히다. 듣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네, 실리다. 아니요, 잘못 말했네요. 들리다. 풀다는 풀리다. 믿다라는 건 믿기다. 쫓다라는 것은 쫓기다. 듣다. 여기 반복한 거고요. 신다라는 거는 뭐하죠? 신기다. 긁다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긁히다. 닫다라는 거는 닫히다. 닫히다일까? 닫히다일까요? 네, 닫다는 닫히다입니다. 이렇게. 자, 뭔가를 씻다라는 거. 이거는 물건이 실리다. 자, 요렇게 극단 이미 나왔던 거고요. 안다, 안기다. 믿다, 이거는 믿기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중피동. 이중피동은 사용하면 된댔어요? 안 된댔어요? 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가 보여진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보여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랑 뭐가 만났어요? 보이다 또는 어지다가 만났어요. 이중피동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이다 이렇게는 맞겠죠. 그가 우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졌다. 자, 그가 예상되어졌어요. 예상되다 이러면 맞았겠죠. 예상되다.
되다. 요거는 맞지만요. 여기는 이미 되다 하고요. 어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얘도 이중피동이에요. 쓰면 안 돼요. 예상되다로 고쳐주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우는 낙엽을 바라봤다. 자,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가. 일단은 날리오는 여기 잘못된 거야. 일단 난리다. 난리는 이랬으면 맞았을 수도 있어. 난리는. 근데요. 요게 피동전미사. 이건 피동전미사도 아니야. 이거 뭐죠? 리히 기히 우구추 뭐죠? 얘들아? 사동전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전미사 요건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고치면 맞겠죠.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바라봤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전미사 이거 사동전미사 참고로. 그가 이치어지다. 자, 뭐가 잘못된 거지? 네, 이치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피동이 된 건데 여기 또 뭐가 됐어? 어지다 만났잖아요. 이중 피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만 사용하면 되겠어요? 네, 이치다. 아이고, 이치다. 요 말만 사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전미사 힐만 붙였으니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다. 이것들이 이중 피동이고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요. 이중 피동은 사용하면 안 돼.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헷갈리면 다시 한번 되돌려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세요.